그러면은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에서 오신 선생님이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려고 하고 엔트리 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래도 지금 엔트리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셨으니 발표를 해볼게요. 일단은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에 입사하시게 된 고른 이유? 그 회사를 고른 이유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는 어 제가 일단 그 입사한 포지션이 원래는 전 개발을 하고 싶었어요.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처음부터 개발로 시작하면은 좀 되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게 좁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좀 불안감. 네. 그러니까 개발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내가 코더가 될지도 모르고 이제 막 설계 같은 것도 하고 앞으로 좀 네, 그 프로덕트 매니저 같은 이런 좀 다양한 진로를 좀 찾아가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냥 그 개발로 시작해버리면은 그 거기서 자기가 만족해버릴지도 모르고 네, 좀 그런 게 살짝 있어가지고 네, 되게 다양하게 그 고객 환경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접할 수 있는 테크니컬 서포트 쪽이 좀 더 네, 그 제 미래 커리어를 생각해가지고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개발보다는 결국엔 테크니컬 서포트를 골랐고요. 개발은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거 네, 그런 거에 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는 네, 처음에 일, 그 급여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돈도 많이 줘요. 네, 돈도 좀 적당하게 잘 받고 있고 그다음에 네, 저 급여도 중요했었죠. 네,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그 아메리카 쪽에서도 지금 사업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음. AWS 쪽이랑 해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저희 회사 그 지금 와프참이랑 네, 그다음에 매니지드 룰이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고 있어가지고 일단 세계적으로 좀 팔리고 있는 좀 글로벌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 영어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미국에도 영어도 필요하군요. 제가 직접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네,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 처음에 그 이제 모집 서류, 모집 요강 이런 거 같은 거에 이제 네, 다양하게 이제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다고 이제 클라우드랑 세큐리티랑 그다음에 AI 그쪽이 이제 그 신조로서는 꽤 접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 세 부분 다 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 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 세큐리티랑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밖에 없긴 하지만 네, 아무튼 최신 기술로 꽤 접할 수 있어요. 그 세큐리티는 근데 진짜로 확실히 이게 신조로서는 되게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 정보 같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공부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근데 네, 세큐리티 쪽에서도 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쪽에서도 되게 선배님들이 다그 네, AWS 말고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주르나 아니면 이제 구글의 GCP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그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예, 클라우드에서도 되게 그 폭넓게 지식 얻을 수 있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공부가 엄청 많이 됐어요. 고른 이유는 네 그래가지고 다양한 기술에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일본 말고 이제 해외로도 이제 그 발뻗고 있어가지고 네, 좀 세계적인 세계적 앞으로의 좀 그 미래의 캐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테크니컬 서포트라는 포지션도 되게 앞으로 지금 그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되게 알맞은 포지션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꽤 많이 주고 예, 그게 네 가지 정도 네, 이유. 어, 아니요도 민상가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앞으로의 캐리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아, 지금 회사에 입사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란 또 세 번째는 비슷한 거, 반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힘들다 하는 부분이 혹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뭔가 있을까요? 입사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이제 집에서 점심 만들어 먹을 때 그 또 일이라서. 별로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그냥 한 달에 한 4번 정도밖에 출근을 안 해서 거의 와우. 그래서 재택이 진짜 많으니까 사실 그 출근 시간 같은 게 되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 이케부쿠로 좀 옆에 오오야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회사까지 한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로 45분, 50분 조금 아, 걸리. 회사가 시부야 쪽이었나요? 회사가 지금 그 이사 가가지고 메그로에 응. 있어요. 메그로역에서. 좋은데 있다. 아 그리고 그 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메그로역 바로 여기 메그로역 건물에 있어가지고 그 음, 우산 안 들고 나가도 그냥 그 뭐지 회사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회사가 있어가지고. 네. 완전 좋다. 그리고 회사에서 후지선도 보이고 도쿄타워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음, 스카이트리도 보이고 네. 음. 경치도 왜 좋고. 그래? 왜 그래 좋죠. 그 부자 동네잖아요. 벚꽃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강 그쪽에 벚꽃도 네, 보이고 음, 지금 다쳤지만 맞다. 좀 힘들다 하는 부분 혹시 있어요? 네? 솔직히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 아, 어 크게 힘든 건 없는데 이제 저도 아직 일본어가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이제 음, 메일 같은 거 받을 때 고객 메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해석했는데 제가 이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네, 어, 잘못된 그니까 이제 제가 커스터마이즈를 하거든요. 고객 그 방화벽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그 방화벽이 있는데 그 방화벽에 이제 규칙들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방화벽을 저희 회사가 관리를 해요. 네. 그 방화벽이 그 고객 회사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네, 그 방화벽을 이제 저희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공격이 아니라 그냥 그 보통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데, 그 이제 리퀘스트가 그냥 보통 리퀘스트도 막히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그다음에 공격이 가끔씩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그 고객 회사에서 저희 회사 쪽으로 메일을 하면은 제가 그걸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조금씩 수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이제, 네, 그러니까 공격이 이제 안 막히는 공격이 있으면 그걸 막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정상적인 리퀘스트인데 그게 막히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객의 그 요구 사항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일본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 커스터마이즈를 조금씩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 부분이 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일본어를 되게 열심히 읽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어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 능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 이제 엔지니어적인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제 언어적인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이제 회사 쪽에 이제 그 인시던트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되게 주의 깊게 봐도 근데 결국에는 그런 실수가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일본인이 아니니까 그 잘못 읽는 경우가 꽤 생겨요. 그래가지고 일본어적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직도 조금씩은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일본어 잘하시는데 그래도 비즈니스 메일이 또 어렵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되게 돌려서 말하잖아요, 일본인은. 그게 되게 좀 비즈니스 스트레스 많이 영어가 또 받아요. 어렵고. 영어를 말하는데 이제 뭐 이제 해달라는 건지 자기가 했다는 건지 그 정확하게 이제 아, 네, 뭐 사세테 이타다키 마스 때 이때 그리고 자기가 이제 했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지금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건지 그런 음, 거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안 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어,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하고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아 이게 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구나 그럼 그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하는데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메일로의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조금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좀 아, 네, 그건 지금 아시티다다키마스와 일본인들 다 헷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거는 사이버 세큐리티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 합격하려면은 뭐 IT 엔지니어라서도 그렇고 그냥 외국인 인재라서도 그렇고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 이거는 되게 사람에 따라 이제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음, 이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우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뭘 꼭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보통 근데 이 그 코딩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 그, 제가 지금까지 좀 지금까지가 아니라 예, 작년이라던가 했던 좀 경험에 의하면은 코딩 테스트보다는 자기 분석을 되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면접 볼 때 이제 면접관이랑 그 진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 면접관이랑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이제 면접관이랑 이제 말이 좀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질문이 아니라 면접관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분석을 되게 철저하게 해서 면접관이 어떤 질문에 대해 자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 때 그, 어, 자기가 겪은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면접관이랑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은 좀 면접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분석 철저하게 해가지고 면접 볼 때 이제 면접관이랑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게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수현님 자기 분석 어떻게 했어요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기 분석을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시영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분석을? 어떤 방법을 쓰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갔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진짜 그 면접 그냥 다 그냥 갖다 박았었거든요. 갖다 박아가지고 그 오, 약간 아예 자기 분석 시간을 따로 미리 어느 정도 하고 면접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면접을 보고 네,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을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와, 이제 면접관한테 이제 그 제가 이제 지금 저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고 음, 면접관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면접 스크립트도 계속 수정하고 그러니까 이력서랑 면접 스크립트는 사실상 그 같은 거예요. 네. 음, 음, 이력서를 수정하면 면접 스크립트도 수정을 해야 되고 면접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력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 말하고 싶은 게 결국에 그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씩 수정을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 관계를 해가지고 조금씩 같이 수정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에 자기 분석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앞으로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네, 그 문장으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그게 자기 분석이 완성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일정 맞아. 수준 이상이 돼가지고 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웬만하면 서류 같은 것도 다 붙고 이제 면접 같은 것도 거의 다 붙거든. 나는 그랬었어. 멘탈이 강해야 되네요. 시연님 하는 자기 분석 방법을 하려면은 일단 면접에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고 도전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고 또 피드백까지 받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면접관들이 피드백을 주셨을 때 어떤 부분들 제일 많이 약간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저는 세일즈포스에서도 저는 그 지원했을 때 네, 그 어, 테크니컬 서포트 쪽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음, 세일즈포스에서 가장 처음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되게 세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 일본어가 부족하다. 네. 어떻게? 거기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그 경어라기 경 그 면접 스크립트를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그것 때문에 네, 자기가 이제 그 올바른 일본어를 말하지 못하니까
스크립트로 그걸 전부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문장을 전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 그, 네. 근데 결국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음, 음, 언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상대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음. 게 답은 어떤 게 아마 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붙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뭔가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은 그 피드백을 받은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피드백을 받은 날 그날 바로 이제 그 카페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코레 카페가 아니라 그냥 그 집 근처에 카페에 가가지고 그 피드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력서를 처음부터 다 수정을 했었어요. 그거를 매번 한 네다섯 번 정도 하니까 좀 이제 자기가 이력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고 그다음에 뭘 말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스크립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요? 어 이제 면접을 보면은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음, 몇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코렉에서 이력서에 있는 가크치카 그다음에 이제 가크교 이가인 이치카라を入れたことをあと 이거 BR? 가지고 PR 네. 그렇게 크게 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세 개를 이제 말을 하면은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꼬리 질문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질문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내용을 말하다 보면은 면접관이 여기서 분명히 꼬리 질문을 해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네. 꼬리 질문을 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제대로 말을 못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경험, 그다음에 앞으로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최대한 빼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고 그 문장을 외우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분량은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 면접에서 말했던 거는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 정도. 네. 작성은 한 200페이지 정도 했는데 결국에는 네, 내용 전체는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네,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외우는 거 좀 양도 많고 어렵잖아요. 가끔 머리 하얘질 때 있지 않았어요? 긴장해서? 근데 자기가 썼으면은 결국에는 기억이 나요. 자기가 오, 수정을 계속 해가지고 최대한 음,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음, 자기가 쓴 문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수정을 한 문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이 되면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 좋아요. 그럼 면접 스크립트 일본어가 불안하신 분들은 스크립트 일단 만드시고, 근데 그 만드신 걸 직접 본인이 생각하고 몇 번이나 수정을 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계속 개선을 하면서 하다 보면 아마 면접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네요.